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폭의 상승 둘 다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주가 양호한 모습이고요. 전력설비 관련주 강세가 이어집니다. 최근에 전력설비 반등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도 여전히 반등세가 이어지는데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해외 시장 양호의 국내장 양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참 그래요. 나는 증권 전문가고 일반인들이 돈을 벌기를 바라기 때문에 억하심정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움직임이 좋으면 지수가 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엔비디아를 가지고 좀 얘기 좀 해줄게요. 이게 원래 한번 눈 밖에 나면 원래 모든 게 다 그냥 꼴보기 싫을 수 있는데, 어제 미국장이 장 시작하고 지표 나오면서 확 밀렸었거든요.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눈팅이 밤팅이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엔비디아 뭐 특별한 기사도 없었다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모건 스탠리인가요? 뭐 그자들이 또 무슨 얘기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근거 없고, 결국은 황 사장인지 누군지 그 CEO가 이제 주식 다 팔았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게 넌센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확 죽였다가 확 올리고 그러면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긍정적인 얘기 하나 해주면, 이제 죽어가던 엔비디아도 그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마저 만약에 그림이 좋아지면 시장이 좀 양호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반대급부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 반대급부가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양호했던 거, 아니면은 뭐 중소형주든 아니면은 다른 종목이 피해를 보는 게 이 시장의 생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시장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움직여버리면 이제 변동성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장 우리나라도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고 미국도 변동성 지수가 살아나는 게 그런 데 있는 거는 단점. 그건 단점. 그렇지만 어쨌든 뭐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은 양호라고 했는데 딱 이거 하나만, 이게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오지만은 내 눈에는 2차 전지 너만 보인단 말이야라고 얘기한 걸 갖고 얘기를 하면, 나스닥이 안 보이는 삼각형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이거나 아니면은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챙겨가면서 하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느닷없이 강세를 주면서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또 엔비디아 움직이니까 반도체에 또 맥이 들어와야 되겠죠. 반도체, 그다음에 엔비디아 자체가 AI니까 전력 설비 당연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AI도 이제 소프트웨어. 근데 이종복이가 생각하는 AI 소프트웨어하고 최근에 움직이는 AI하고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도 여전히 좀 양호하고요. 요게 이제 오늘장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할 수 있는 핵심 골자인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이닉스 결국 꾸역꾸역 다시 16만 8천 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의 최대 장점, 하이닉스가 가장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요 자리를 뚫어버리면, 여기가 이제 17만, 거기 어떤 이름을 알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미음자 들어가는 스탠리인가요? 스테인레스 강도 아니고, 고자들이 레포트 쓰는 날 전날 종가가 요 자리지 않습니까? 요거 확 뚫어버리면
대신 거래가 좀 한 750만 주 이상 터지는 게 좋은데 그 뒤에는 이 공간이 넓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조기를 뚫어버리면 위가 확 열려가지고서 18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19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 열려서 요거는 하이닉스에는 좋아요. 대신 전제 조건은 17만 3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인가를 일단 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어쨌든 뭐 어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관련주들이 양호하게 움직이는 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락으로 갈 것이 안 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 좀 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찾아서 보여주면 좋은데 뭐 하이닉스 양호하면서 반도체 움직임 좋은데 실질적으로 날라다니는 거는 아시다시피 유리기판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 이종복이는 중소형주를 좀 얘기하는 걸 꺼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는 대놓고는 안 하지만은 뭐 리노공업도 이 61선 여기 20만 원 뚫을 때는 거래가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반등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HP, SP 이것도 반등 이어지고 있고 요거 뚫으면 여기가 공간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늦는 것도 들 빠져서 그린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뭐 반도체들 흐름 나쁘지 않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쓸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아침 시세판이거든요. 25일 수요일 이게 아침 시세판이고 이게 지금인데 여러분 지금 딱 봐도 시퍼런 데가 있잖아요. 금융주 쪽. 그렇죠? 예, 금융주 쪽이 시퍼래요, 여러분. 그다음에 제약주도 최근에 좀 올라온 거는 프리끼리 하고 이게 지수가 약한 어떤 그런 거지 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포스코홀딩스 일본제철 뭐 기사 또 계속 나오는데 요거 내가 이따 신의 한 수에서 얘기는 해주겠지만은 이거 매수 기회 뉴스로 나는 보고요. 대신 이제 또 포스코 DX가 급등을 하고 화학 섹터 여전히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에코프롬 머리 어제 2차 전지가 날아갈 때는 에코프롬 머리가 빌빌거리더니 오늘은 어제 날아갔던 2차 전지들이 조금 숨고르니까 어제 숨고르던 에코프롬 머리가 움직임이 좀 양호하고요. 등. 이게 지금 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전력 설비도 지금 보면 LS 그다음에 가훈이. 이 가훈이가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분 전화했을 때 이거 얘만 못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명품 갖고 있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뭐 이런 얘기 좀 해줬고요. 이게 지금 시세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장 특징은 엔비디아 강세로 나스닥이 죽다 살아나고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오히려 전력설비나 에너지과 그죠? 요런 쪽에 AI가 더 세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여전히 내가 2차 전지야 뭐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비리비리한 것은 금융주하고 요쪽 그 저평가 밸류 쪽 그쪽이 약세를 주면서 지수가 약한 거지 시장이 나쁜 건 아니라고 본다. 뭐 요런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이스트소프트, LS, 에코프로, BM 등등 종목에 대한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장 반도체 내의 움직임, 그리고 전력설비, AI, 2차 전지, 그리고 또 대형주 가운데 잘 갔던 종목의 조정, 움직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있는 날인데요. 자, 그 전에 오늘 오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얘기했어요. 지수 쪽은 지금은 좀 그렇고요. 아까 내가 우리는 항상 처음에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서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데 변동성 지수가 플러스가 난다는 것은 조만간에 한 번 정도는 약간 좀 쉬는 어떤 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조종을 받을 수 있는 신호탄인데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담그느냐.
피해라고 하는 주식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55 돌파, 353 지지 체크인데 이건 아침에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도 최소한 353을 종가 기준으로만 올려만 줘도 353 쪽으로 올려만 줘도 한 사나흘 정도는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강한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로 해갖고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 여기 지금 보면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좀 하고는 싶지만은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불쌍하면서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인해서 다른 주식에 대한 반사익을 받은 건 땡큐 베리머치 익스큐스미인데 하이닉스가 원래 저렇게 죽을 주식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 뭐 하이닉스 죽어 내려갈 때 참 얘기 좀 많이 해줬어요. 대신 반대로 이제 뭐 여기 아까 뭐 이스트소프트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스트소프트도 내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주식인데 금융주예요, 여러분. 이 8월 말에도 원래 이 종목에는 조선주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은 마지막까지도 얘기한 게 이제 이 금융주의 이거거든요, 여러분. 차익 신화라고 했던 유일한 섹터. 그죠? 이쪽은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금융주 쪽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걸로 2차 전지를 사든 제약을 사든 금융주를 팔고는 제약보다는 반도체가 나을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왜냐면은 반도체가 못 가면 결국은 장이 못 가는 거거든요. 그 장이 갈 거라고 본다는 얘기 자체는 결국은 반도체도 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만 추세 패턴상 꺾여 있으니까 꺾여 있기 때문에 저쪽이 기대 수익은 떨어져요. 대신 내가 그 얘기를 어떤 섹터를 갖고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에코프로로 얘기했는지 에코프로 BM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대 수익 기억이 안 납니다. 기대 수익이 떨어진다. SK 이노베이션 갖고 얘기했구나. 그죠? 이게 본전 근처를 간다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보면 손실이 되게 크게 난 상태에서 그래도 본전 근처로 간다면 가져가는 게 맞다 막 이런 얘기 좀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나 이쪽은 기대 수익은 떨어지지만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떤 그 기대감은 2차 전지나 제약이나 전력 설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낮춰서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이 제일 좋고 센 쪽이고 반도체가 결국은 기대 수익은 좀 떨어질지언정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피동형이니까 반도체도 잘 보시면서 전력 설비는 같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는 나는 증권방송에서 나오는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하지만 한 번은 쓸게요. 지금 딥페이크 관련주가 움직이는 그 AI 말고 나는 정통 AI를 강조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정통 AI 소프트웨어 쪽이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거지, 그죠? 딥페이크인가요? 그런 쪽하고 묶여서 움직이는 AI는 단발성으로 보시라는, 요런 얘기 드리고, 나머지 못다한 것은 안 가르쳐 주지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방송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을 쪽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2차 전지 제약 등이지만 그래도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신규 매수 관점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대안으로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신규 매수에 대한 관심 이쪽 업종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아직 기대 수익은 떨어진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력 기기까지 AI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판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밤 또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신의 한 수에서 이종복 전문가의 신의 한 수, 이번 주 어떤 한 수를 두실지 주목해서 보시죠.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